참석해주신 환경보건학과 교수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그 환경보건학과의 그 일원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환경보건학과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이제 정보를 가지고 이제 들어오셨겠지만은 지금 갖고 있는 이제 꿈을 좀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래간만에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학과에는 교수뿐만 아니라 조교, 튜터 선생님들이 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적극 아마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과장님이신 이경무 교수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학과장이지만 나이는 별로 안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학과 6분 교수님 계시는데 제일 제가 나이가 어립니다. 학과장 몇 년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더운 날씨에 많이들 찾아주셔서 OT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학과에 지원하시고 또 합격하시고 또 새로운 이제 공부를 해나가실 신입 입생 여러분께 환영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제 다시 이제 또 열심히 공부하시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마음을 이제 가지시고 또 이제 문을 두드리시고 이제 새롭게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 처음 마음 그대로 계속 간직하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죠? 쉽다라고 생각하고 오시지는 않으셨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우리 학과 공부를 하고 또 졸업을 하시려면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게 무엇인지 이제 확실히 이제 감을 잡으시고 가실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 학교 시스템에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학과는 환경보건학과고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 전문가가 되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곳, 건강지킴이가 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곳, 그런 학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노란 테두리로, 파란 테두리로, 큰 테두리로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건데요. 우리 학과에 이제 우리 학과가 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간과 자연환경의 조화, 그리고 다양한 환경적 유해인자의 관리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환경보건학 연구 방법, 그래서 이 환경보건 분야에 쓰이는 다양한 연구 방법들 그런 것들도 공부하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환경보건 전문가를 최종적으로 양성을 하자 하는 것이 우리 학과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을 몇 가지로 이제 그룹을 이렇게 지어 보면 환경보건 기초가 있고요. 그리고 보건 관리 분야가 있고, 그리고 자연환경 관리, 그리고 산업환경 관리, 환경보건 정보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환경보건 기초는 환경보건의 기초가 되는 분야로서 여러 가지 과목이 있고요. 그리고 보건관리는 인간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분야로서 다양한 이 보건학적인 그런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환경관리 이쪽은 자연환경이라고 하면은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등이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내용이 관리, 그리고 환경오염 방지, 보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 분야 중에 하나가 산업환경관리죠. 작업환경, 직업환경, 산업환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산업 현장에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적인 유해 요인, 건강상의 문제,
보건 관리 이런 것들을 다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신 환경보건 정보를 인식하고 가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로서 이 연구 방법론 그리고 보건 윤리 이런 등등의 보건 의사소통 이런 쪽의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내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환경 보건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과목 소개입니다. 학기별로 이렇게 과목을 나열을 했는데요. 이 과목들 혹시 보셨어요? 미리? 처음 보시나요? 네. 1학년 1학기에는 글쓰기, 인터넷과 정보사회, 숙과 3 그리고 환경보건학 개론, 보건영양, 공중보건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영양이라는 과목은 이때까지 3학년으로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1학년으로 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요 위에 있는 글쓰기, 인터넷과 정보사회, 숙과 3 것은 교양 또는 일반 선택이고요. 밑에 있는 과목이 전공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학년 2학기에는 인간 발달, 커뮤니케이션과 인간, 대학 영어 다들 두려워하시는 영어가 교양 필수라고는 할 수 없죠. 교양으로 문제가 되어 있고 예전에는 교양 과목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교양 과목이 학생들에게 어렵게 다가와서 일반 선택으로 많이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교양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교양으로 표시되는 과목은 거의 모두 들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양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학 영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화학, 보건, 행정, 환경과 대체에너지 이 세 과목이 전공 과목이 되겠습니다. 신입생으로 1학년으로 들어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3학년으로 들어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한 반반 정도 3학년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그런 분포인데요. 신입생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죠. 다음 2학년 1학기에는 생명과 환경, 사회복지 개론, 한국사회 이해, 교양 또는 일반 선택이 되겠고요. 실내공교오염 관리, 수질 관리, 생활 폐기물 관리. 그 밑에 세 개가 전공이죠. 다음 2학년 2학기에는 여론조사 이해, 취미와 예술, 철학의 이해, 그리고 의료사회사업론, 산업보건학, 환경생활. 밑에 세 과목이 전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학년 1학기입니다. 편입생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과목이죠. 건강보험론, 대기오염 관리, 작업환경 측정, 수질시험법, 지구환경생태학, 환경보건 경영 시스템 해서 6과목 모두 전공 과목이 되겠습니다. 3학년 2학기 지금 당장 수강 신청하시고 한 과목이 이 과목일 텐데요. 편입생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생활법률 요것이 교양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다음 환경미생물학, 보건통계학, 상하수도관리, 작업환경관리, 환경보건학 연구방법 이 5개 과목이 전공 과목이 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기대되시죠? 그 다음은 4학년 1학기 과목이 되겠습니다. 한국사회문제 교양이고요. 유해폐기물 관리, 산업독성학, 보건의사소통, 환경보건역학, 보건교육. 그래서 한국사회문제를 제외하고 전공 과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학년 2학기 성사랑사회, 식품위생학, 용수 및 하폐수 처리, 건강증진론, 노인복지론, 토양지하수 관리. 다양한 과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수강을 하시면 졸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죠? 혹시 중간중간에 뭐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손을 드시고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학과의 교수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몇 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 안 나시나요? 6분이죠. 6분 중에서 제일 이제 올해 계시는 분이 이제 권수열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전공은 환경공학이고요. 담당하시는 과목이 수질관리, 상하수도관리, 수질시험법, 토양지하수관리, 용수 및 하폐수 처리와 같이 수질관리에 관한 과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박동욱 교수님이십니다. 전공은 산업보건학이시고요. 담당하시는 과목은 산업보건학, 작업환경관리, 작업환경측정, 산업독성학 등과 같은 과목이 되겠습니다. TV에서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윤병준 교수님 전공은 이제 보건학이시고요. 담당 과목은 공중보건학, 건강보험론, 보건행정, 건강증진론, 의료사회사업론과 같은 과목입니다. 다음은 한성기 교수님이십니다. 전공은 환경공학, 폐기물 관리 쪽입니다. 생활 폐기물 관리, 유해 폐기물 관리, 환경미생물학, 환경과 대체에너지, 토양지하수 관리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박지호 교수님이신데요. 전공은 화학이십니다. 환경화학. 담당하시는 과목은 실내공기오염 관리, 대기오염 관리, 환경화학, 환경생화학 같은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저이고요. 전공은 이제 환경역학, 역학입니다. 역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질병에 관한 학문 역학을 전공을 했고요. 담당 과목은 환경보건학 개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보건학 개론은 6분 교수님이 다 강의를 해주시는 과목이고 제가 관리자는 이제 저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된 거고요. 보건영양, 환경보건역학, 보건통계학과 같은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여튼 도움을 받을 여러 가지 루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잘 적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과 사무실은 이 대학로에 있습니다. 대학로에 있고요. 연락처가 나와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어떤 의견을 전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조교 선생님이 4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화번호 있죠. 여기로 이제 전화할 일이 있을 텐데, 친절하게 전화를 받아주실 겁니다. 자, 우리 학과에서 취득 가능한, 우리 학과에서가 아니라 우리 학과의 교과목들과 관련이 있는 그런 자격증을 이제 나열을 해본 겁니다. 취득 가능한 자격증 및 면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환경 분야, 편의상 환경 분야, 산업보건 분야, 보건관리 분야 이렇게 나누고요. 수질, 대기, 폐기물, 토양, 자연생태 보건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기사, 산업기사 있고요. 환경영향 평가사라는 것도 있고 환경 측정 분석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가능하다 하는 거고요. 산업보건 분야로 산업위생관리, 산업안전, 인간공학, 소음진동 분야의 각 분야의 기사, 그리고 산업기사, 그리고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지도사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건관리 분야로 사회복지사 2급 이것은 우리 학과에서 학점 기준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 연계 전공을 신청하고 이 복수 전공처럼 이렇게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보건교육사 3급 그래서 우리 학과의 여러 가지 과목을 이제 수강을 하시고 학점을 따시면 보건교육사 3급 시험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조사분석사 이거는 이제 통계 관련 내용인데요. 우리
학과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통계 관련 과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산림치유사도 가능합니다. 우리 학과에서 이제 배우는 과목 중에서 환경보건역학, 통계학 등등의 과목을 수강하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게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조금 범위를 넓히면 굉장히 많은 자격증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학과가 되겠습니다. 고요. 예,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보건교육사 3급 등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사회복지 학과가 아마 세설이 되는 방향으로 학과에서 우리 학교에서 추진될 것 같은데요. 연계 전공은 그대로 살아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졸업 후 진로입니다. 우리 학과에 굉장히 들어오신 그 학우님들의 연령대도 다양하고 또 여러 배경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개척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몇 가지를 이제 나열을 하면 이렇습니다. 환경 분야, 환경기술인, 환경오염 방지 시설업체, 영리 및 비영리 연구기관 등등입니다. NGO도 가능하고 예. 요즘 가습기 살균제 굉장히 이슈 많이 되죠. 환경보호 시민센터 언급이 많이 되죠. 환경보호 시민센터에 계신 분도 우리 학과 4학년으로 있죠. 있고 산업보건 분야로 각종 산업체의 산업위생관리인, 노동부 산하 노동행정기관 등등 여러 가지 있고요. 연구소 들 수가 있습니다. 보건관리 분야로 병원, 보건관련 직종, 보건행정, 보건직 공무원 등. 그리고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으시거나 그렇지 않으시더라도 대학원 진학 가능합니다. 졸업 후에 보건대학원 쪽 또는 환경대학원 쪽으로 더 공부를 해나가실 수 있습니다. 전문성을 높여서 그리고 전문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이 가능합니다. 우리 학과를 졸업하시면 일단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 맞나요? 그래서 대학원 충분히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학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 학과에도 대학원 과정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현재 이제 5회 신입생까지 선발을 해서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내용은 전국 MT 및 경진대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씩 바뀔 수가 있는데 전국 MT 겸 플러스 어떤 그 대학원에 다니신 선배가 와서 뭐 강연을 한다든지 스터디 그룹별로 자랑을 장기 자랑은 아니고 스터디 그룹별로 어떻게 운영을 한다 이런 사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여름 방학 때 큰 행사 우리 학과의 가장 큰 행사고요. 그래서 올해는 7월 2월 3일이었나요? 그렇죠. 7월 2월 3일에 2일 3일에 걸쳐서 경주에서 했었습니다. 그런 행사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이 아래 내용은 2017학년도 심폐임상 모집에 관한 내용인데 혹시 우리 학과 괜찮다 싶으시거든 같이 친구도 같이 다니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우리 학과에 이제 대학 생활해서 이제 혼자 공부하실 수밖에 없는 시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제 학우들끼리 이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는 것이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혼자 하다 보면 이게 내가 제대로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좀 나태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초반기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전국 학생 MT 및 학술제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 행사도 많이 좀 참여를 해줄 수 있는 것이 학과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학과에서 이제 자격증 관련해서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이제 실험 실습 같은 것을 이제 특강 같은 것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지도 하고 신청자를 받고 하는데요. 그런 모습이 되겠고 또 출석 수업이나 출석 수업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나왔는데 우리 학과 우리 이제 방송대학교는 이제 출석 수업으로 진행을 하는 과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석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학과 같은 경우에 이 한 학기에 6시간 이제 직접 나와서 교실에 나와서 수업을 받는 것을 이제 출석 수업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출석 수업 때도 이제 실습 시간을 가지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도 이 모습일 거고요. 그다음은 이거는 이제 스터디 그룹, 그러니까 스터디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같이 학우님들끼리 이제 공부하는 양을 이제 나눠서 이제 발제하고 서로 이제 돕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 거죠. 스터디 그룹에서 자율보호 활동 나가는 것 같고요. 아니면 학생회 차원에서 나갈 수도 있고요. 많은 경우에 스터디나 학생회가 또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이어져 있는 그런 형태고요. 자, 이거는 이 학과 행사로서 이제 수도권 체육대회입니다. 이 수도권이라고 하면은 서울, 그다음에 경기, 그리고 인천, 그죠? 그리고 강원 지역에서도 오기도 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와서 또 같이 어울리기도 합니다.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행사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이렇게 우리 학과에서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간단 하나만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학생회 쪽으로 마이크를 넘겨서 학생회 쪽에서 학생회 및 스터디 소개를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공학과 입학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또한 환영합니다. 오늘 환경공학과 모태 행사를 참석해주신 신편의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학생회 사회를 맡은 저는 환경번호학과 서울지역대 25대 학생회 복지국장 이승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식순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번호학과 윤내정 학생장님께서 환영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에 우리 교수님은 공부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공부도 우리 대학교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생의 슬로건은 참여와 열정으로 하나가 되자는 슬로건입니다. 원래 목표가. 그렇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은 행사에도 열심히 참여하셔가지고 우리 지금 나이가 20대부터 50대, 60대도 계시지만은 우리는 20대입니다.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20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활은 즐거움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학생회 1학기에도 행사가 많았습니다. 많았지만은 2학기 행사에도 좀 큰 게 아직 한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학생회 행사에 참여하셔갖고 공부에 지치시고 직장생활에 지치신 마음 힐링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면은 즐거운 대학생이 될 것입니다. 중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졸업할 때까지 얼굴 보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학생장님 항해에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환경보건학과 김동관 동문장님께서 격려사 하시겠습니다. 제가 환경보건학과를 졸업하고 새로 들어오신 신입생 여러분들을 뵈니까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또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일이 또 하나 생겼구나 하는 의무감 때문에 책임이 져주니까 여러분들한테 고마움을 느끼게 될지 원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부디 편안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 학습을 다 마치고 동문회 활동을 저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통 어떤 시대라고 얘기하는지 혹시 아세요? 뭐 여러 가지 시대가 조금씩 변할 때마다 뭐 불확실성의 시대, 뭐 어떤 시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이 학과목 자체가 100세 시대에 정말 필요한 학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학교에 들어올 때 법대, 경제학부터 전부 다 쭉 다 훑어봤지만 제일 마음에 드는 학과가 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졸업했고, 이 과목을 선택해서 들어온 여러분들은 이 학교에 들어온 어느 누구의 선택보다도 훌륭한 선택을 하신 학생이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부디 멋있게 하고 마치고 저희들과 같이 늘 보면서 함께 웃고 함께 즐기는 100세 시대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할 순서로서 환경보호학과 학생의 활동 및 각 스터디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편집국장 박명대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도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아봐서 중간에 다소 떨리거나 끊김이 있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지역대학 환경보건학과 학생회는 참여와 열정으로 한학대는 환경보건학과라는 슬로건을 내세워서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행사와 즐거운 학교 생활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 조직 현황은 학생회 회장을 중심으로 앞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많은 분들이 함께 환경보건학과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회 활동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양한 학과 행사를 진행하고 학습 동아리와의 교류, 그리고 학습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의 사무실에서 각종 학업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과 소식 전달 및 학생이 필요한 사항을 학과에 전달해주며 각종 행사를 통해 학생 간 교류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통해 대학생활의 즐거움을 배가시킴으로써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정보 교류를 쉽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생회의 역할은 학과 공지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학생이 학습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학과에 전달함으로써 학과 학생과 학과 교수님과 조교님의 연관되는 커뮤니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은 학생회 카페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오시면은 뭐 행사 공지라든가 학과 공지, 또한 학교 행사나 아니면 학습 자료에 대해서 손쉽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지금 사진 찍어 두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면은 학교 홈페이지 학과 들어가면은 여기 학생회 카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방문해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 학생회는 2월 학과 보건학과 OT를 신입학생 OT를 시작으로 지금 현재 8월달 이제 2학기 신입학생 OT를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9월, 10월에는 환경보건학과 수도권 체육대회랑 서울 총학생회 대동제가 남아 있습니다. 행사를 간략히 보시면은 저희 이제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 이 학교에 대해서 정보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OT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또한 봄에는 서울지역대학 환경보건학과 MT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지역대 등반대회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열린 한방체육대회에서는 저희 학과가 2등을 하였습니다. 이 또한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와 관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결과고요. 그리고 비록 얼마 전이죠. 한 달 전에는 전국연합 MT, 환경보건학과 전국연합 MT에서 서울지역대학 학습 동아리도 다 같이 참여하셔서 경진대회 및 전국 교류를 가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환경보건학과 서울지역대학 학생회는 학과 학생의 복지와 학습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신다면 더욱 즐거운 생활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실 학습 동아리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방송통신대 졸업 왜 어려울까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보통 방송통신대라고 하면은 뭐 사이버 대학처럼 온라인으로만 학습을 한다, 아니면 온라인으로만 시험을 응시하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가 않다, 아니면 지정된 시간에 강의만 들으면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와 같은 사실을 앞서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이 위상을 갖고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포기하고 졸업할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1인 학습은 사회생활 병하면서 학교 공부를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료를 구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혼자서 많은 과목을 정리해서 공부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과 및 학교 홈페이지 자료를 검색을 하던가 지역 학생의 카페에서 자료를 검색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지역별 학습 동아리 가입입니다. 학습 동아리 가입해야 되는 이유는 환경보건학과는 자연과학 대학으로 인문대학이나 사회대학보다 어려운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학, 미생물, 보건, 환경 등 평소 생소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학 계산기와 각종 공식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1인 학습이 매우 어려운 학과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습 동아리에 가입함으로써 과목별 정보 교류가 가능하고 시험 주간 혼자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기끼리 나눠서 정리하기 때문에 더욱 쉽게 자료 정리가 될 수 있고요. 또한 선배들의 학습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고 동기가 생겨 쉽게 학습이 가능하며 졸업이 쉽습니다. 다양한 연령, 지역의 사람들과 교류도 가능하고요. 각종 행사를 통해 대학 생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유와 자료 공유, 지식 공유를 위해서 학습 동아리는 존재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환경부라고 서울지역대학의 학습 동아리는 크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2호선의 환경사랑, 3호선의 환경사냥, 그리고 5호선의 그린피스. 이와 같은 학습 동아리 위치는 서부학습센터에는 환경사냥, 그리고 서울학습센터, 여기 현재 위치 뚝섬에는 환경사랑이 있고, 그리고 낙보학습센터에는 그린피스가 있습니다. 먼저 환경사랑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환경사랑은 지금 여기 현재 여러분들이 계신 곳 이 뒤쪽에 별도로 학습관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직 현황은 총괄그룹장님을 중심으로 이 앞에 보이시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이 환경사랑 스터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2004년도 1기 16명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현재 2016년 졸업 MT 학습동아리 경력의 최우선까지 많은 활동과 활발한 오랜 역사와 그리고 활발한 활동으로 많은 스터디 학생분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환경사랑의 학습 운영 목적은 학과 공부를 함께하기 위한 모임, 신편입생들에 대한 입학 초기의 공부 방법, 과정을 작성법, 시험을 대비하는 방법 등을 공유하며 지원합니다. 장점으로는 스터디 회원 상호 간 학습 동기 촉진 및 학습 수행 결과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스터디 회원 상호 간의 유대 강화 및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스터디 회원 상호 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모임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공부 외에도 많은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즐거운 학과 공부 및 그리고 스터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서울지역대학 기준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또한 참여율이 높아 스터디 인원이 많으며 신편입생을 위한 동문 선배 특강을 지원해주고 1학년 과목 멘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학년 과목 멘토제란 2학년부터 4학년 재학생 및 동문 선배 중 장학생 및 관련 전공자를 선발하여 1학년 신입생에게 과목별 맞춤 강의를 하는 제도로 1학년의 학습에 조기 포기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학습을 통하여 학습 성취를 고취시키며 다양한 대학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오시는 길은 지금 뚝섬역 7번 출구에서 그 길 따라가시면요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여기 되게 멀게 나왔는데요. 네, 그리고 학년별 학습 시간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년별로 요일을 정해서 학습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환경사랑 카페고요. 지금 여기 총괄그룹장하고 총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은 지금 메모나 사진 촬영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다 되셨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간략하게 환경사랑의 활동을 찾아보면 2015년 가을 등반대에 이렇게 같이 다녀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총괄그룹장 취임식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또 별도의 환경사랑 스터디 오리엔테이션과 그리고 많은 선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사랑 MT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사랑 심폐합성 오리엔테이션은 오늘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바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은 자리 지키고 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3호선 불광역에 위치한 환경사냥 학습동아리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직현황은 오늘 총괄그룹장님을 중심으로 여기 총무님과 그리고 카페 운영하시는 분과 그리고 각 학년 대표 학습부장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환경사냥은 서울 서부 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부학습관 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부학습관은 3호선 원흥역에 있으며 환경사냥은 불광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많은 졸업생들을 배출하였으며 현재도 스터디 동문의 관심과 협조로 스터디가 운영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재학생들과의 끈끈한 동무로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학습합니다. 각자 특기와 적성에 맞는 자격증도 공부하고 심편입 사부님들의 환경사냥 스터디에서 함께 학습하기를 매우 희망하고 있습니다. 환경사냥 장점으로는 학년별 스터디, 주 2회 간략한 자기 복습을 하고 있으며 팀원 또는 선배님들과 함께 전공 과목별 스터디를 하고 겨울방을 이용하여 자격증별 스터디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시는 길은 불광역 3호선 6번, 7번 출구를 나와 대조 불광시장 상거리 그리고 산부인과 편의점 사이 골목길 안으로 진입하시면 새마을금고 로데를 독서실 지나 그 독서실 지하에 환경사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사진 다 찍으셨나요? 네. 학년별 학습 시간은 여기 1학년과 2학년, 3학년, 4학년이 각각 앞에 나와 있는 곳에서 모여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여지는 거는 환경사냥 카페이고요. 김도원 총괄부장님과 그리고 이현수 총괄총무님의 연락처가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메모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환경사냥 활동 모습을 한번 볼게요. 지금 학습관에서 학습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환경사냥 소풍 다녀왔을 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 처음 보지만은 같이 함께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즐겁게 여행도 가고 또 공부도 하는 재미가 매우 있습니다. 또한 2016년 심편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고요. 예, 환경사냥 심편입생 오리엔테이션은 8월 21일 일요일 내일이죠. 오후 3시 환경사냥 학습관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린피스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린피스는 5호선 목동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괄그룹장님을 시작으로 여기 앞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학습 동아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요. 그린피스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함께 모여 공부하는 스터디를 만들자를 시작으로 동문 선후배가 서로 함께 협력하고 그리고 타 지역 스터디 동문들과 함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 방송대의 명예를 드높인 자랑스러운 스터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2016년 5월이죠. 목동 남부학습센터로 이전을 하였으며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1,80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남부학습관 내에 스터디룸이 위치하고 있어서 그린피스 학습관에 쾌적함을 제공하고 방송대 남부학습관에 있기 때문에 행정실이나 유아방, 카페, 강의실을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학습 운영 특징을 살펴보면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에서 이렇게 홍보를 시작으로 사전회의로 수강지점 과목을 선택해서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그룹장과 학습국장을 주축으로 계획표를 짜고 전 학년이 수시 모임으로 학교 행사 및 심편입생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4학년은 3학년 멘토, 2학년 1학년 멘토로 학습 지도를 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중간 기말고사 시험 대비 한 과목당 2인 담당을 해서 자료를 배포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양한 행사로 교수님과 학우의 정보로 소통하고 높은 스터디 참석률로 학점 취득으로 졸업이 가능하며 산행 모임과 MT의 구성원 단합 및 4321 이렇게 학년이 같은 날짜로 스터디를 잡아서 많은 도움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시는 길은 목동역 5호선에서 3번 출구 나가셔가지고요. 남부학습센터를 찾아가시면 되고요.
학년별 학습을 아까 앞서 말씀한 것처럼 1, 2학년은 수요일, 그리고 3, 4학년은 목요일에 운영함으로써 공부하다가 갑자기 막혔을 때 바로 찾아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는 이승주 총괄국장님과 그리고 김현호 총괄총무님의 연락처 앞에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신 분은 메모하시면 좋으시고요. 그린피스 학습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 그린피스도 심표현 쪽 대전 시작으로 이제 단합대회도 다녀왔습니다. 또한 학습 동아리 경진대회 참가해서 우수상도 받았고요. 예, 이상으로 그린피스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스터디를 선택하실 때는 뭐 집이랑 가깝거나 아니면 회사 직장과 가까운 곳에 또한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가입하셔서 이제 활동하고 같이 공부한다면은 아마 졸업하거나 졸업하는데 어플 무리 없이 많은 도움을 받으며 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울지역대학 소개 및 학사행정 안내가 선생님으로부터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지역대학 도서관에 근무하는 이상준입니다.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서울지역대학을 소개하자면 일단은 서울지역대학 지금 계시는 곳이 뚝섬 서울지역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학습센터가 3군데가 있습니다. 북부, 서부, 남부가 있고 그 다음에 시군학습관이 이제 2군데가 있습니다. 동두천하고 남양주 그 다음에 그렇게 2군데가 있어서 지금 5군데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뚝섬 여기를 많이 이용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일단은 교통이 제일 좋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서울지역 발령받은 지가 한 4년 6개월 정도 됐는데요. 비가 와도 우산이 필요 없어요. 계단 내려오자마자 발을 띄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서요. 교통이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차를 또 많이 갖고 오셔가지고 주차장이 늘 붐비더라고요. 저는 우스갯소리고요. 일단 2016학년 2학기 학사 일정을 좀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8월에서 11월 사이에는요. 일단 8월 28일에서 11월 17일까지 2학기 출석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제 도서관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약간 이제 충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하시려면 학생증을 뭐 바코드를 스캔한다든지 책을 대출을 하고 아니면 PC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학술정보금속실에서 우리 학교 학사 정보가 사실은 학사 일정이 9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적 DB가 도서관으로 넘어오지를 않아가지고 출입이 안 되고 뭐 이런 좀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아마 도서관에서 중앙도서관도 그렇고 서울지역도 적절히 아마 대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서 11월 사이에 2학기 중간시험이 있는데 중간시험은 나중에 또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은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일부 학과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과는 아마 가제물로 많이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0월에서 11월 사이에는 또 동계 계절학기 수강 신청 및 등록이 있고요. 그 부분도 뒷부분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달에는 11월 27일 날 출석 수업 대체 시험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출석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개인 사정상 아니면 직장 사정상 수업을 못 받을 경우에는 그 출석 수업을 대체를 하는 시험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2학기 때는 11월 27일 날 본인의 그 학교에 가서 이제 객관식으로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그래서 출석 수업 대신에 이제 그 점수를 따는 거에 되겠죠. 그 다음에 12월에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말 시험이 있습니다. 12월 4일에 1, 2학년이 있고 그 다음에 12월 11일에 3, 4학년 기말 시험이 있습니다. 기말 시험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할 정도로 여러분들의 그 100점 만점에 70점을 차지하는 그 중요한 시험이니까요. 미리미리 일정을 좀 살펴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강하기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신입생이니까요. 수강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미리 다 정해졌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다음 학기 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수강을 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수강 신청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학교 수강 제도가 선수강 후 등록입니다. 수강 신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을 하는데 수강 신청을 하지 않고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을 하려니까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면 이런 나의 정보 화면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학사 정보를 클릭하게 되면요. 좌측에 보면 수강이라는 그 메뉴가 있습니다. 그 수강 메뉴 밑에 수강 신청하고 변경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지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마 내년 1학기부터 해당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본인의 수강 과목이 쭉 이렇게 밑으로 이제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근데 나는 여기서 이 과목을 안 하고 다른 과목을 좀 수강을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6과목 중에서 먼저 취소를 눌러줘야 됩니다. 수강하기 싫은 과목을 취소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 아래 지금 화면은 안 나왔는데 아래에 가면 거기 수강 과목, 그러니까 학년하고 학과를 조회하면 본인이 수강하고 싶은 과목이 쭉 디스플레이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신청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지금 보이는 화면 요 위로 그 과목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수강 신청 완료라는 버튼을 클릭을 3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수강 신청 확인 일자라는 게 빨간 글씨로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거든요. 요거까지 정확하게 나와야지 수강 신청이 완료가 되고 다음에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다 정해놨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하기가 있는데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부분이라서 그냥 그림만 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 수강. 이제 방송통신대학이라고 해서 이제 OUN이라는 그 케이블 방송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케이블 방송을 보기보다는 여러분들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아마 많이 강의를 이제 수강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수강하는 방법은 역시 홈페이지에 가서 로그인을 하면 나의 정보에서 쭉 보면 본인이 수강 신청한 과목이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고 거기에서 학습하기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한국사 2회 같은 경우에 한국사 2회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 강의 쭉 나간 게 있습니다. 거기서 학습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 동영상 강의 또는 웹 강의 여러 가지 강의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는데 그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강 신청 기간 중에는 학생이 모든 학과의 강의 일부를 열람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다른 학과 강의를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부만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가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제물이라는 게 있고 중간 시험이라는 게 있고 출석 수업이라는 게 있는데 전체 100점 만점 중에서 중간 시험이라든지 과제물, 출석 수업은 30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말 시험이 이제 170점에서 100점 만점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중간 평가는 그 학과마다 다 다릅니다. 학과 일부 학과에서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석 수업도 6과목 중에서 뭐 2과목, 3과목 이렇게 학과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그 학습 정보에 보면요. 이 과목이 무슨 출석 수업인지 과제물 과목인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졸업. 아까 어떤 분이 그 조기 졸업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 학사 업무를 정확하게 좀 인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혹시나 여러분들한테 실수할까봐 제가 매뉴얼을 좀 찾아왔습니다. 일단은 조기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편입생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신입생만 해당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사학위 과정에서 6학기 또는 7학기를 이수를 한 다음에 조기 졸업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학사학위 과정에 입학한 신입생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데 조기 졸업을 할 경우에는 이수한 전 교과목의 성적 평점 평균이 3.7 이상이 돼야 됩니다. A- 정도가 돼야지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조기 졸업을 하려면 학기당 6과목씩 수강 신청이 되지만 한 과목 정도를 수강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7과목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7과목은 아무나 신청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직전 학기 성적이 3.3 이상이 된 분들만 한해서 한 과목을 더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해서 7개 학기 정도를 이수했을 때 그때 평점 평균이 또 3.7이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기 졸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졸업 논문은 있는데 여러분 환경보건학과는 졸업 논문이 없습니다. 그냥 140학점만 취득을 하시면 졸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당히 편하죠. 졸업 논문이 없어진 게 한 3, 4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도서관 입장에서 별로 이렇게 반갑지 않더라고요. 전에는 졸업 논문 쓰기 위해서 도서관 많이 찾고 질문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이 부분이 한 반 정도, 22개 학과 중에서 거의 반 정도가 이제 논문을 안 쓰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더라고요.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학생복지 같은 경우는 장학금 여러분들 많이 하는데 특히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들은 이렇게 그 장학금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 아무데나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1학기는 12월 중순경에 이제 공고가 나갑니다. 그때 그걸 참고를 해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2학기는 7월 중에 이제 그 공고가 나오면 그 공고문을 참고를 해서
장학금을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뿐만 아니고 모든 대학에서 국가근로 장학생을 제도를 운영을 하는데요. 국가근로 장학생은 말 그대로 근로 장학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두 분이 지금 근로 장학생을 하고 있는데 960시간 한 달에 해가지고 960시간인가 아니 학기당 960시간인가 해가지고 128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청자가 보통 학기당 한 100명이 넘습니다. 100명이 넘고요. 그러니까 내가 신청하면 다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전화 문의가 많이 오는데 저희가 이제 그거 뽑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이제 순위가 쭉 나오거든요. 1순위 2주로 그 다음에 거리 가까운 것 특히 이제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서 자격증이 있으면 우대를 하죠. 이제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특히 남자분들은 우리 학교에서 입영 연기도 가능합니다. 민방위 훈련도 면제가 되고요.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튜터링, 멘토링은 아까 앞에서 설명을 하신 것 같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까 학생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혼자 공부하면 성적도 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음 학기 대부분 이렇게 등록을 안 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멘토라든지 튜터제도를 잘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스터디 동아리를 잘 이용하시고 이렇게 참여를 하다 보면요. 공부하는 요령도 학습 방법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대학에 와서 학문도 하지만 사람도 사귈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으니까 자주 이렇게 참석을 하시고 학교 행사에도 참석하시면 아마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이걸 어디 전화를 해야 되나, 이걸 어디 전화해야 되나 이렇게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저야 진짜 문의가 굉장히 전화가 많이 오고 다산 콜센터라고 있죠. 서울시에요. 이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감정 노동자라고 그러는데요. 저희 직원들도 사실 전화에 많이 시달리고요. 그리고 억지로 이렇게 하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이제 그럴 때는 저도 인간인지라 욱하는 게 있는데 차마 또 게시판에 또 올라가요. 그래서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그런 전화 한 번 받으면 하루 힘이 다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담배 푹 피고 박수해가지고 그런데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은 학생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통합 서비스 센터라고 여기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사무실은 바로 이 건물 1층에 있습니다. 1층에 있고요. 각종 학사 상담을 전화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내가 컴퓨터를 잘 못한다. 우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시는데 컴퓨터 모르면 절대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도서관에 있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아래와 한글도 모르고 가제물을 쓴다고 그러는데요. 참 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1대1로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런 교육을 좀 할까 이렇게 계획도 세워보는데 최소한 OS 정도, 간단한 OS 정도, 그 다음에 아래 한글 정도는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지 우리 학교로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이 학생 서비스 센터에서는 컴퓨터가 왜냐면 환경 설정을 좀 해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뷰어를 깐다든지 이런 거 있을 때 그때 내가 컴퓨터를 잘 못한다.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 오신 할머니한테 손자분한테 아드님한테 좀 알려달라 그러지요. 그랬더니요. 그렇게 해줄 사람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해만 귀찮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원격 접속을 해서 이렇게 환경 설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으니까 이용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진로 상담 서비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 상담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애 학생 지원센터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은 제가 이제 도서관에 근무하다 보니까 도서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학본부 대학로에 있는 중앙도서관이 있고요. 13개 지역대학의 지역대학의 각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개 학습센터 해가지고 서울 지역에만 학습센터라는 게 있어가지고 다 도서관이 있고요. 32개 시군학습관에서 도서실이 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도서관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책을 검색을 하잖아요. 탐색을 해서 이 책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희망도서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희망도서 신청을 책을 하나 찾아가지고 서울 지역이냐 중앙도서관에 선택을 해서 신청을 하시면 그 단계별로 여러분들한테 메시지가 날아갑니다. 이 책이 입수가 됐습니다. 책이 다 들어왔으니까 대출해 가서 이렇게 문자가 날아간다든지 메일이 날아가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고 그리고 신편 입생을 대상으로 9월 3일하고 9월 5일 날 도서관 이용 활용법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2시간 602호 전산실에서 지금 하는 걸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도서관이라는 게 그냥 책만 단순히 보는 게 아니고요.
학술 리뷰 업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리서치 상호 대책 여러 가지 그 좋은 제도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그걸 너무 모르고 계시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학기당 대여섯 한 8번 정도 지금 하는데 보통 학기당 한 500~600명 정도가 이제 교육을 이제 신청을 하는데 실제로 와서 듣는 분들은 한 300~400명 정도 이렇게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마 다음 주면 공고가 나갈 것 같습니다. 그때 이용자 교육에 많이 좀 참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학은 와이파이가 됩니다. IT 강국답게 와이파이가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빵빵하게 터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잘 터지긴 하더라고요. 가끔가다 동영상이 좀 끊기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보면 U 플러스 존이라고 쓰는데 두 가지가 뜰 거예요. U 플러스에 소문자 존이 있고요. 대문자 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문자 존을 선택을 하시고요. 패스워드는 LG U 플러스 100을 치시면 이제 와이파이가 접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데이터 요금도 비싼데 도서관이나 아니면 이 건물 안에서는 이 와이파이를 잘 이용해서 무료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서울교육대학 안내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컴퓨터를 많이 이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6층에 전산 실습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5층에는 도서관 일반 열람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게실 사무실이 있고요. 4층에는 도서관 자료실하고 도서관 운영실이 있고 그 다음에 3층에는 진로 상담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층에는 스터디룸이 있고 서울 동아리 연합회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스터디룸도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아요. 그때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1층에는 학과학생 사무실, 그 다음에 지하 1층에는 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작년하고 달라진 부분, 여러 부분을 이제 좀 꼭 좀 교육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급하게 추가를 했는데요. 서울지역대학에서 출석 수업에서 달라지는 점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출석 수업을 하다 보면요. 주간에 학과에 따라서 주간에 개설된 학과가 있고 야간에 개설된 학과가 있고 이렇게 학년마다 조금 다른데요. 그래서 나는 주간에는 도저히 연가를 못 낸다. 그래서 난 야간에 듣기를 원한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올 1학기까지만 해도 뚝섬에서 하는 수업을 놓쳐버리면 그 과목에 다른 그 지역대학에 개설된 게 있는 그 강의를 시간이 내서 찾아보고 춘천까지도 가고 뭐 청주까지 간다고 하는데 올 2학기 때부터는 서울 지역에 아까 학습센터가 3군데 있다고 했죠. 남부, 서부, 북부, 그 다음에 뚝섬이 있는데 여기 보면 북부하고 뚝섬을 한 그 바운더리, 그 다음에 남부, 서부 이렇게 해가지고 오전에 있는 걸 주중에 그러니까 낮 시간에 있는 수업을 못 들을 경우에는 2개 학습센터에서는 밤에다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못할 경우에는 밤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그 수강 신청 지역대학 변경을 또 해주셔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아마 수강 신청 지역은 여러분들이 입학할 때 그 주소지별로 이제 학습 지역대학을 이렇게 지정을 해놨는데요. 내가 뚝섬에서 주간에 개설돼서 야간에 저기 서부나 뭐 남부에 가서 듣고 싶다 할 때는 수강 지역대학 변경 신청을 17일 이전에 홈페이지에서 해주면 되고요. 17일 이전에 못했다 할 때는 5일 이전에는 팩스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 좀 알아두시고요.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여기 지역대학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면 서울지역대학 지금 여기하고 북부학습센터가 같은 시간대로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남부하고 서부가 같이 돌아갑니다. 내가 이제 1학년인데 여기 보면 주말 야간 수업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주말 야간 수업. 그러니까 남부하고 서부에서는 1, 2학년은 주말 야간 수업이 개설돼가 있고요. 서울지역하고 북부학습대는 3, 4학년이 주말 야간이 개설돼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1학년인데 주말에 안 받고 주중에 수업을 받고 싶다 그러면 그게 이제 남부학습센터 학생들이 그럴 때는 서울지역이나 북부학습센터 수강지역대학 변경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1학기까지는 그렇게 안 됐는데 이번에 그 학생들의 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마 서울지역대학에서 새롭게 이게 제도를 도입한 것 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